오보이 장군에 의한 그리움이 온 나라 강산에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랑랑 용의군인 수지령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몸소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시어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 자욱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12월을 맞고 보니까 정말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위대한 장군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인 2011년 10월 7일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더 많은 땀을 흘리자는 애국의 일념을 안고 투쟁한다면 인민상의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면을 이루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상품, 구호대 내도가 더 손색이 없고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 되게 해야 한다고. 위대마다 혁명적 긴 나래치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국을 위해 피 흘려 싸운 용의군은 사회비 건설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용의 군인들을 나라 보배로 내세워주시고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작업 조건도 일일이 헤아리시며 세심히 보살펴주신 위대한 오보이의 그날의 자유로운 모습은 오늘 이곳 용의 군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2017년 5월 9일 오보이 장군님이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 문헌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는 불편하신 몸이었지만 인민들에게 안겨줄 질 좋은 수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용예 군인들이 대건하시어 굳도록 기뻐하셨다고 언제나 군화를 잊지 말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은 생산 성과로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의 위인을 일토에 모셨던 영광의 그날들을 심장 깊이 새기고 이곳 종업원들은 화선 병사 시절의 그 적을 끌어안고 수령품 생산 혁신을 일으켜 갔습니다. 위대한 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새롭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주하며 부단히 전진해 나가자.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덧대고 있는 것은 조력 사업입니다. 올해 들어와 많은 단위들에서 조력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혼재공의 조력 경험은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을 노력 전략으로 전환시키는 데서 종업원들의 전반적 지식 수준, 기능 수준을 높여주시 매우 중요한 원격 교육 체계 망라시켰습니다. 교육과 생산 실천을 통해서 종업원들의 전반적인 실무 수준이 높아지게 되자 공장에서는 제품 검사원이 실험공과 과학기술 사업도 동시에 만식으로 이런 사람이 보통 3가지 이상의 직무 맡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종업원들이 원격 교육을 공부하기 시작한 2016년 공장의 시간 생산량은 현 보시다시피 이게 억장에 남새운술과 집짐승우리를 꾸려넣고 지하에는 또 양어장을 꾸리는 식으로 부지를立체적으로 정말 좌우상하로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방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부지는 공장 부지 면적의 40% 이상이나 됩니다. 공장에는 온실농사와 축산, 양호,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수까지도 전부 자체로 보장하는 이런 정연한 물 전략 체계가 도입되어 있고 태양열 물가열기와 태양빛 전지판을 이용해서 건물 조명과 방에 필요한 요를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공장에서는 공업 폐설물들에 의한 제자원화 기술을 도입해서 원단의 소비 기준을 낮추는 등 조력의 범위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태양열 설사와 강계 목재 가공 공장, 수도 건설 설계 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도 자기 단위의 실존쯤면서도 도입 가능성
여러 가지 조략 방법들을 받아들여서 많은 경제적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조략이자 증산이고 애국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최대한 조략하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기 위해서 사색하고 탐구한다면 국가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실제로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밀가루 음식 전시회가 12일 평양면역에서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상업상 곽종준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급양봉사 및 생산단위 일꾼들,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상업상 곽종준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음식과 가공품을 더 많이 찾아내서 서로 기술을 교류해서 널리 보급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양봉사 단위들과 식료공장 부문 70여 개 단위가 참가했습니다. 식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가루 가공품들과 음식들을 만들어서 전시해서 보여주는 것과 함께 시범 촬영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밀가루 음식 전시회에 우리는 인민들이 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20여 종 제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단위들과 대비해보면서 경험도 많이 찾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의견도 정합해보면서 앞으로 생산에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총진군 대오의 혁명열, 투쟁열, 창조열을 도외해주고 있는 모범 학습 강사들 속에는 장철구 평양상업대학 강좌장인 김철만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학습 강사로 사업해오면서 설득력 있고 통속적인 강의술과 풍부한 인간성, 뜨거운 인정미로 해서 대중으로부터 우리 학습 강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학습 강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높은 실력을 지향합니다. 모르는 자료도 알기 쉽게 깨우쳐주고 또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설득력 있게 감정 정서적으로 아주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그 강의에 끌려 들어가게 되고 또 한 번 듣게 되면 더 듣고 싶어하는 강의로 또 그 강의는 항상 기다려지는 이런 강의로 되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의 강의한 준비에 심혈을 쏟아부을 때 그리고 높은 실력이 안 받침될 때 강의의 효과성은 더욱 높아지고 대중에게 당정책을 하나라도 더 깊이 있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대중을 당정책 관철회로 떨쳐 일어나게 하는 데서 우리 당 초고 선전 일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신 경량훈 총비서 동지 말씀을 언제나 심장 깊이 새기고 맡은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힘껏 일해나가겠습니다. 불가정열 높은 실력을 지닌 창광원 초급증명위원장 권춘영 동지도 지난 10년간 850여 건의 5대 교양 자료와 150여 건의 상식 자료들을 갖추고 그것을 강의에 적극 이용해서 결과 점들을 다운 인민의 봉사자로 준비는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여부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이와 관련한 토론도 하면서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곤 합니다. 그리고 강의 경험과 교훈들을 우리 학습 강사들에게 늘 이야기하는데 증명위원장 동지의 이 모습은 우리들의 거울로 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심장 속에 당의 목소리를 일상적으로 올리는 선각자가 되라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해왔을 뿐입니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크고 더 많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며 일해갈 마음입니다. 각지에 꾸려진 계급 교양 거점들에서 근로자들을 투철한 반제반 및 계급 무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이 강도 높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급 투쟁 선리와 균을 새겨주는 대화의 고발장들에서 참가자들은 세월 흐르고 세대가 되어도 미계급적 원수들의 침략적 계급적 번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우리 인민이 세기를 이어가며 당한 불행과 고통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만 할 복수의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미제가 감행한 학살 만행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놈들이 수많은 이민을 학살하면서 계급적 원수들을 내세워서 무고한 이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것입니다. 이제는 강점 지역에 계급적 원수들과 무지권달자, 불량배 등 반동들로 학생 모장대와 경찰대, 치안대와 같은 반동단체를 조직하고 이놈들을 이민 학살이라 했습니다. 신천군 홍미고 노동자였던 주준일 정치를 재판 놈들은 그가 노동원이고 뭐라고 해서 팔가를 2대 달구지에 각각 비끄러매고 서를 메운 다음 서고비를 낳고 쟀습니다. 널에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순간 그의 몸이 호궁 들리고 사지가 팽팽해지다 못해 찌면서 온몸의 내장이 통째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자 계급적 원수들이 저지른 짓돌리는 만행 자료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원수에 대한 환상은 곧 중이며 계급적 원수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피해 진리를 더 깊이 새겨놨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자료들은 우리들에게 주적관이 후려지면 원수를 가려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원한에 찬 비극이 되풀이 된다는 것을 계급의 칼날을 계속 벼리지 않는다면 사상적으로 변질되게 되며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새겨놨습니다. 피는 피로써 이것이 무참히 희생된 영혼들이 세대를 이으면서 우리들에게 외치는 피해 적인 것. 선율들이 목숨을 내온 우리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침을 한 목숨마저 지키는 계급의 전투사로 옥석에 준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전염병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5의 새로운 아용들 BQ.1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7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감염자 약 70%가 BQ.1과 Q.1.1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한 주일 전에 비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들에 의한 감염률은 10% 더 증가했습니다. 미 연방질병통제센터는 최근 한 주일 동안에 발생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36.8%가 BQ.1.1에 31.1%가 BQ.1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입원 환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2주일 동안 입원율이 3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는 노인들의 입원율이 봄과 여름에 있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파동 때의 입원율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악성 전염병의 전파와 함께 돌림 감기 전파까지 겹쳐 보건 부문이 부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온유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왁신 접종자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몇 가지 증상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왁신 접종 후 감염증을 훨씬 경하게 될 확률이 있지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왁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증상에는 발열과 코감기, 꽃도지가 있다고 합니다. 재채기를 하고 피곤감도 난다고 합니다. 2차 왁신 접종 이후에 나타나는 신형 코로나 감염증 증상들은 목구멍 아픔과 코감기, 코매기, 항시적 기침, 머리 아픔이라고 합니다. 13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5,461만 명, 사망자는 666만 1,1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에서 13일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우로 큰 물이 발생하고 사태가 나 100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으며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봉에 13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폭풍으로 큰 물이 발생해서 일부 지역이 침수되고 건물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최근 이스파냐에서 속되는 가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남 남부에 위치한 어느 한 지역에서는 다양한 생태계로 해서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습지가 거의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이로 해서 지역의 생태계가 심히 파괴되고 농업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과학자들이 남극 대륙에서 채집한 물과 공기, 얼음 시료에서 미소 수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극 대륙은 사람들의 생활 영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해서 미소 수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으로 알렸던 남극 대륙이 오염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국이 수지 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서 전반적 지역에서 또다시 추운 날씨가 시작된 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까지는 전국 최저 기온이 령화 9도에서 령화 7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 오후부터 전반적 지역에 강하게 유입되는 북쪽의 찬 공기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8도나 더 낮은 령화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분 것으로 해서 날씨는 더 추운 감을 줬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모레 16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서 18일까지 추위주의 경보는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오늘 백두산 지구와 황해남도 서부 지역에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동서안의 일부 지역과 백두산, 백암구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령화 7도로서 평년보다 8도, 어제보다는 7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3도였습니다. 18일까지 날씨가 여전히 춥겠으므로 추위주의 경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제일 낮아질 18일 아침 최저 기온은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북부 고산지대에서 령화 35도 내지 령화 28도, 중부 이북의 내륙 지역에서는 령화 27도 내지 령화 20도, 그 밖의 지역은 령화 19도 내지 령화 11도로 예견됩니다. 평양시에서는 18일 아침 최저 기온이 령화 14도 정도, 낮 최고 기온은 령화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오늘 밤에 황해남도 서부 지역과 남포시에서 지형의 영향으로 구름이 끼면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량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 강원도에서 눈이 내린 후 개이고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구름이 끼면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2 내지 10cm, 부분적으로는 15c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5cm 미만입니다. 특히 회창, 신평, 안악을 비롯한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10 내지 15cm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이 날씨가 추운 조건에서 걸음길과 차도로를 비롯한 교통로들에 내린 눈이 녹지 않아서 오름이 질 수 있으므로 보행자들과 운전사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며 특히 평양 원산 관광도로의 신평군 구간과 법동 원산도로의 마식령 구간을 비롯한 룡길과 경사가 심한 구간들에서 운전사들은 앞길 감시와 속도 제한 등 교통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북도, 량강도, 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31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령년 지방으로서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눈이 내린 후 저녁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북서 3 내지 2도 불고 새벽에 기온다가 아침부터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눈이 내린 후 밤에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었다가 아침부터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겠습니다. 풍진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었다가 오전부터 흐려서 오후 한때 눈이 내린 후 밤에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눈이 내린 후 밤에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눈이 내린 후 밤에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눈이 내린 후 밤에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흐려서 오후 한때 눈이 내린 후 밤에 개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우리나라 전반해상에서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조선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조선동해 먼 바다와 조선 소위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조선동해는 개었다가 흐리고 조선 소위에는 흐려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후까지 전반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6일이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17일과 18일에는 지형의 용량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과 소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16일과 18일에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이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4도 이상 낮아져서 날씨는 몹시 춥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